환생, 죽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여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삶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 적도 겪은 적도 없는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알려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정말 전생의 기억을 갖고 태어난 것일까요? 다섯 살 아이 아틀라스. 어느 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틀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놀이터에 데려갔을 때가 그리워. 아틀라스의 엄마가 물어봅니다. 내가 데리고 갔을 때?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 아니, 머리가 정말 예쁜 다른 엄마. 엄마는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단 가족이 있구나? 그분들 이름이 뭐야?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이름은 워싱턴인데 내 이름은 제일런 로빈슨이야. 그리고 아이가 말하길. 내가 이만한 아이였을 때 누군가 날 죽였어. 엄마는 구체적인 답변에 당황스러웠죠. 아이가 이 이름을 어디서 떠올렸지? 친구 이름인가?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엄마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합니다. 아틀라스가 말한 제일런은 2005년에 죽었습니다. 아틀라스는 2014년에 태어났죠. 엄마는 20년 동안 환생에 관해 연구한 버지니아 대학의 아동정신과 의사 짐 터커 교수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교수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는 제일런 로빈슨이 살던 집과 놀이터, 근처의 장소,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진들을 몇 장의 비슷한 장소와 사람들의 사진을 섞은 뒤 아틀라스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아틀라스는 제일런의 친부모와 그가 살던 동네의 사진만 정확히 선택하죠. 교수는 아이의 확신에 찬 행동과 일관적인 진술은 엄마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라이언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이언의 부모님은 5살 라이언이 나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라이언은 TV에서 할리우드 간판이 나올 때면 엄마, 저기가 집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라이언의 엄마는 아이가 옛 장소나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도서관에서 할리우드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그 중에 옛 영화 Night After Night에 여러 남자가 모여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라이언이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엄마, 이 사람 조지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죠. 이건 나고요. 라이언은 자기라며 가리킨 인물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도 거의 없던 Night After Night에 관한 정보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사진 속 배우가 마티 마틴이란 걸 알아내게 되죠. 짐 터커 교수는 아틀라스와 마찬가지로 라이언이 전생에 관련된 것들을 맞추는 것을 본 후 마틴의 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는 라이언이 진술한 약 200개의 항목을 마틴의 딸 마리사에게 보여주며 라이언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게 되죠. 라이언은 마틴이 에이전시를 운영했으며 집 주소의 도로명에 록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 집에 있던 큰 수영장과 곱슬머리의 어머니, 무대에서 탭댄스를 췄고 무대는 뉴욕에 있었던 것, 차이나타운의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것, 마리사가 6살 때 강아지를 사줬으나 마리사가 싫어했던 것뿐 아니라 초록색 자동차를 소유했고 여동생이 있었던 것 등 마리사조차 몰랐던 사실들까지 맞춰버리죠. 그리고 사망 증명서에는 59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1살에 죽은 것까지 맞춰버립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이런 놀라운 기억들은 라이언이 크면서 점점 잊혀집니다. 제임스의 부모는 어느 날 3살의 제임스가 악몽을 꾸며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는 비행기 추락, 불, 작은 남자는 못 나간다 라고 외치고 있었죠. 놀란 엄마는 아이를 깨워 진정시킨 뒤 물어봅니다. 작은 남자가 누구야? 제임스가 답합니다. 나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엄마의 질문에 다시 대답하는 제임스. 이름은 제임스야. 엄마는 다시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제임스잖니? 그 사람 친구는 있어? 돌아오는 대답. 응, 잭라슨. 평소에도 악몽을 자주 꾸던 아이가 걱정된 부모는 제임스의 구체적인 대답에 당황합니다. 제임스는 뭔가 특별했습니다. 5살이 된 제임스는 비행기를 매우 좋아했고 직접 겪지 않고서는 모르는 비행기에 관한 것들을 전부 알고 있었죠. 또 그는 자기 이름을 쓸 때 제임스 3이라고 적곤 했는데 3은 왜 쓰냐는 엄마의 질문에 내가 3번째 제임스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 모형을 갖고 놀던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태어나기 전에 파일럿이었는데 엔진이 폭격당해서 바다에 추락해 죽었어. 제임스의 아빠는 단순한 호기심에 누가 내 비행기를 격추시켰어? 라고 물어보는데 제임스는 일본 사람들. 이라고 답하죠. 이어서 아빠가 그 비행기는 어디서 날아왔냐고 묻자 제임스는 나토마. 라는 배라고 답합니다. 또 제임스는 아빠가 사준 이오지마 전투라는 책의 지도 속 섬을 가리키며 저기서 내 비행기가 격추됐어.
라고 말합니다. 환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아빠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건 나토마라는 함선이 정말 있었고 이오지마 섬에 정박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조사하다가 찾게 된 항해 일지 사본에는 잭 라슨이라는 무장 담당 부사관이 있었죠. 아빠는 이후 나토마 함선에 승선했던 전후 모임까지 참석하는데 거기서 이오지마 전투 중 전사한 조종사가 딱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조종사의 이름은 제임스 M. 휴스턴 주니어였죠. 아기 제임스가 자신의 이름을 제임스 3이라고 적은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제임스의 엄마는 생존해 있던 제임스 휴스턴의 누나 애니를 찾아냈고 그렇게 아기 제임스와 애니가 만나게 됩니다. 아기 제임스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사를 전부 알고 있었고 애니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제임스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가족은 다같이 이오지마 섬 비행기가 격추됐다고 추정되는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제임스는 전생에 아픈 기억들을 털어내게 되죠. 다큐를 보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무교이고 전생을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정말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 서바이빙 데스를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